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산책 한 바퀴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산책하기도 좋으면서 뜻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인데요. 서대문구의 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서대문구의 군가라고 했는데 군가가 좀 용어가 이상하죠.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궁궐이라고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궐은 누구나 다 알죠. 서울에 보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리고 경희궁 이 정도를 궁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보통 궁궐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 그냥 왕이 살던 집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걸 궁 또는 궐이라고 해서 궁궐이라고 하는데, 그럼 궁가는 그렇죠. 궁궐에서 궐자만 가짜로 바꾼 집 같잖아요. 궁가는 그 왕족들이 사는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니까는 왕은 일단 왕이고, 그러니까 궁궐에 살고, 왕을 제외한 나머지 그 왕의 가족들 있죠. 그것도 굉장히 넓은 예를 들면은 조선 같으면은 전주시 가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왕의 직계라고 하면은 우선은 그냥 한 가족이 있죠.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고, 위로는 이제 바로 상왕, 이제 전직 왕이죠. 할아버지가 계시고, 여기까지만 왕입니다. 그 왕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왕의 형제들, 그렇죠.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어렸을 때는 당연히 한 가족이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각자 집안을 나눠서 이뤄서 나가야 되니까 이런 정도가 이제 왕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한번 왕이면은 그러면은 줄줄이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왕족인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친척 관계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이제 왕족이 아닌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왕족이 사는 집 군가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직계가 있는 현실이 있고, 그 몇 군데의 집이 있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 그 친척 관계가 멀어지면 이제 군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취소가 됐으면 또 새로운 왕이 되면은 또 그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변해서 총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군가에 대한 얘기를 궁궐에서 살짝 한 등급 아래쪽에 있는 궁궐 같은 집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서대문구에서는 관련된 군가가 있을까? 이 궁궐 얘기를 하면 아쉽게도 대부분이 서대문구의 바로 옆에 있는 종로구에 있어요. 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이런 게 다 그냥 종로구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가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정식 법궁이라고 하죠. 정궁 또는 법궁이라고 하는 실제 궁궐이 종로구, 특히 이제 그 북악산 밑을 기준으로 있었다면 아무래도 그 가족들, 그 왕족들의 집은 거기서부터 조금 중심지에서 외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대문구에도 다행히 몇 군데가 있어서 오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대문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궁가 한 군데를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연희궁입니다. 벌써 연희궁 하면은 그 이름이 친숙하지요. 이유는 서대문구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동네 이름이 연희동 아니겠습니까? 연희동 또는 연희사거리 이런 식으로 지명에 많이 남아 있어요. 두 번째로 또 서대문구에서 그냥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예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가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의대죠. 합쳐서 하나의 대학이 된 게 연세대학이니까 결국은 역시 또 연희궁의 연희라는 이름이 또 떠오르죠. 이렇게 서대문구에서 이제 정통적 왕이 사는 궁궐은 없지만 이제 왕족이 사는 군가라는 형식으로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연희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지명적으로 서대문구의 중심지의 위치, 서대문구가 현재 있는 서대문구의 그 지도를 딱 보면은 그 연희동과 연세대학교가 이제 넓기도 넓고
상당히 한 중앙부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심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서대문구에서 가장 큰 브랜드라고 하면 역시 연세대학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세대학을 이제 연희궁의 이름으로 이제 유래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위치인데, 제가 항상 이제 서대문구 얘기를 하면서 아쉬웠던 게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중앙, 이제 도성, 사대문 안쪽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서대문구와 관련된 이제 유적이나 오래된 것들은 정말 우리 돈이문, 제 위치가 처음 서대문은 지금 그 사직당 공원 있죠. 경복궁역에서 좀 더 그 왼쪽 서쪽으로 오다 서북쪽으로 오다 보면 그 사직당 공원 바로 앞에 사직 터널이 있어요. 사직 터널 입구쯤에 돈이문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돈이문이 바로 서대문이죠. 근데 이제 이게 조선 이성계는 그 태조 이성계는 거기다 돈이문을 서대문을 내놨는데 실제 써보니까 뭐 불편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하여튼 풍수지리에 일을 들어서 처음에는 폐쇄를 했고 문을 닫고 못 지나가게 했고, 그 후에는 뭐 그 정도로는 뭐 성이 안 찼는지 실제 그냥 위치를 옮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정동 사거리 앞, 지금 강북 상성병원이 있고 경향신문사가 있는 그 사거리 딱 맞습니다. 정말 그 사거리의 대로 한가운데에 딱 있었다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대문, 돈이문을 중심 기준으로 보면 정말 뭐 서대문 구와 관련된 유적이 서대문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 그냥 이제 경기 가명터도 그 정동사거리에서 서대문역까지 내려오는 그 사거리 다 가기 전에 그 방향 오른쪽 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화관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 그 서대문에서 바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독립문역도 있고, 독립문역은 뭐 조선 초부터 있었으니까 그 독립문, 예전에는 이름이 영은문이었죠. 다 서대문 정말 내려와서 뭐 100m, 200m 이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서대문구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이제 연희동을 보면 서대문, 돈이문에서 보면 상당한 거리를 와 있습니다. 우선 산을 이제 2개 넘어야죠. 예전 서대문 보면 사직 터널이 있는 산을 하나 넘고, 거기서 이제 금화 터널이죠. 그 터널을 하나 더, 산 터널이 있다는 건 산을 뚫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산 금화산을 넘어서 와야 이제 신촌에 앞에 나오고, 그걸 좀 더 지나가야 이제 연희동이 있으니까 생각외로 그 중앙에서 보면 꽤 먼 거리에 왕족의 이제 왕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연희궁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연희궁의 위치는 이제 과거에 그 궁이 있었던 위치를 찾는 건 좀 쉽지는 않은데, 현재 큰 흐름은 연세대학교 안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동에 보면 연희궁터 이렇게 표석이라는 걸 서울에서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표시를 많이 해놨는데, 그거는 그냥 연세대 정문 앞에 있어요. 정문에서 담쪽으로 보면은 있고, 실제 그 이제 표석을 이제 보기 좋은 앞쪽에 내온 거지 위치가 거기는 아니죠. 거기에 보면 더 안쪽으로 이제 그 연희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 살펴본다면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이제 쭉 들어갑니다. 북쪽으로. 그럼 이제 쭉 한쪽까지 들어가면 저 맨 뒤쪽에 그 본관이 있죠. 연세대학교, 연희대학 전문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선교사들이 와서 지었던 바로 그 건물이 그냥 현재 그대로 있는데, 한 정문에서 보면 그 본관까지 사이를 한 중간 정도 갔다 생각하고, 오른편에 보면 바로 그 중앙 백양로라고 하죠. 그 도로의 중앙대로의 그 오른편에 중간쯤에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위치에 연희궁이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거기가 아니라 뭐 다른 쪽에 대한 뭐 이유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장도 있지만, 뭐 큰 흐름은 여기 연세대학교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연희궁은 언제부터 연희궁이었을까? 원래 연희궁은 그 시작된 거, 연희궁 이름을 지은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 때 이제 연희궁이라고 지었는데, 그럼 세종이 왜 지었을까? 그 조선시대 왕들은 대부분 살아생전에 왕위를 넘긴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특히 자발적으로. 물론 이제 요즘 영화에 유행하는
단종 같은 경우도 뭐 살아서 왕위를 넘긴 거죠. 근데 뭐 그게 뭐 자발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 바로 앞에도 또 있습니다. 그 우리 태종 이방원 때 자기가 바로 왕이 되기에는 좀 그러니까 중간에 형님 한 명을 바지 사장으로 앉히듯이 왕을 시킨 사람이 바로 정종이었죠. 태조 이성계 다음에 바로 정종을 시켰는데 그 형 뭐 눈치가 뻔하죠. 자기 그 동생들도 때려 죽인 사람이 이 태종 이방원인데 자기 왕 시켰다는 거는 적당히 상황 봐서 순순히 안 내놓지 않으면 뭐 가만히 안 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종은 뭐 한 저희 기간 몇 년 안 되죠. 뭐 1, 2년 있다가 짐이 덩이 부족해서 해서 뭐 왕위를 내놓고 이제 태종이 되는데 그 후로 된 사람이 바로 태종 다음이 세종이잖아요. 이 사람만큼은 자발적으로 이제 왕위를 살아생전에 세종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조선 전체에서 몇 명 없는 상황, 살아있는 그 전임 임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의 궁궐 법도로는 그 궁궐 안에는 왕과 왕의 직계 가족만 사는 거예요. 직계도 그냥 뭐 형제나 뭐 그 전임왕 다 안 됩니다. 왜? 왕이 제일 높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래 그 부인, 그 가족들이 살고 부인이 있고 근데 이제 미성년 자녀들이 살고 이런 정도가 왕이 사는 거라서 뭐 태종같이 막강한 권력이 있는 상왕, 전임 왕도 궁궐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 경복궁보다 더 좋은 건 못 찾겠지만 최고로 좋은 걸 찾았겠죠. 그래서 정한 곳이 바로 연희궁입니다. 그래서 태종이 물러나고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 그럼 이제 세종이 이제 물러난 상황의 거처를 알아봐주고 손도 봐주고 신경도 좀 써야 되는 게 바로 그 연희궁으로 낙점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연희궁 자리에는 그냥 서이궁 또는 뭐 서이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붙여 서쪽에 있는 별장 뭐 이 정도의 느낌이죠. 이제 왕이 쓰는 건물들은 이제 여기 출장을 가거나 지방을 가려 그러면 머물러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차출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한양에서 제일 가까우면서도 적당한 거리에 있는 그러면서 괜찮은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고른 게 바로 그 연세대학교 교정 안에 있었던 그 서이궁이었고 그거를 이제 수선을 해서 더 살기 좋게 세종보 이제 경복궁만큼은 아니지만 잘 수선해서 뭐 섭섭치 않게 이제 재건축을 해서 만든 게 단장을 한 게 이제 연희궁이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쪽을 그냥 거주 삼고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태종은. 그리고 나서 이제 세종이 또 드나들면서 문화 인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모셨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고 나서 이제 이름을 내렸죠. 여기를 연희궁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실제 연희궁의 시작은 세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인물은 이제 태종이 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연희궁. 저는 처음에 이 궁이라는 게 특히 경복궁, 그죠? 아까 덕수궁, 창덕궁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뭐 부르지만 실제 그 연희궁이라는 게 터에 지금 뭐 다 없어져 가지고 남아 있지는 않지만 연희궁이 실제로는 이름 그대로 궁전인 거잖아요. 뭐 규모는 좀 경복궁보다 작겠지만 조선 시대에는 이런 궁호 또는 궁주라고 하는 그 뭔가 벼슬 같은 신분 계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족들에게는 이제 연희궁이라고 하는 이제 궁호를 내려주면 그 이름을 쓰기도 하고 건물을 그냥 살고 있는 집을 무슨 궁 그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게 연희궁이 된 거죠. 서대문에서는 그 연희궁이라고 궁이라고 부르고 이 두 가지는 뭐 그래 조선 시대의 신분 계급에서 궁주라고 하면은 뭐 왕족들에게 주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그 형식적이지만은 뭐 높은 직급 체계의 벼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그렇게 볼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궁 하는 것 중에 제일 흔한 게 이제 사당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조선이라고 하는 그 신분제 사회에 성리학적인 이제 사상 체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가 가는 거죠. 어쨌든 한 사람에게
연희궁이라고 하는 이제 궁호를 칭호를 딱 내리면 본인이 일단 연희궁 뭐뭐뭐뭐뭐 길게 이제 벼슬이 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령 태종 이방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사는 사람을 또 연희궁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요즘 조선시대의 그 특징은 이제 본인 이름을 직접 말하는 거를 잘 안 하잖아요. 뭐 자를 쓴다든가 벼로를 쓴다든가 이제 요즘 기준으로 보면 별명이나 닉네임이죠.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이 궁호를 많이 썼다고 해요. 네, 잘난 척 해야 되니까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희궁 궁주 이제 뭐 이렇게 불렀던 거죠. 연희궁댁 이렇게 불렀던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태종과 관련된 건물이고 실제 이름이 붙은 거는 세종 때였습니다. 그리고 뭐 태종이라는 게 조선 전체로 봐서도 뭐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희궁은 그 후로도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건물이 그냥 지금은 정말 흔적도 없거든요. 아마 땅을 파보면 연희궁 터에 이제 흔적들, 주춧돌 같은 돌은 좀 나올지 몰라도 건물이 어디 남아있거나 이런 거 그냥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도 연희궁은 조선 초부터 시작해서 실제 영조 때까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연희궁이라고 하는 지명으로는 뭐 부를 수 있겠지만 뭐 왕족에서는 이제 왕족도 위로도 몇 대가 지나면은 이제 왕족이 아닌 걸로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희궁이 영조 때까지, 영조는 정말 조선 후기 막 상당히 뒤쪽입니다. 그러다가 맨 끝에서는 결국은 여기는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영빈이시 묘역이라고 해서 무덤 자리가 돼요. 왜냐면 뭐 집을 짓는 위치가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수적으로 좋은 데니까 무덤으로 쓴다면 뭐 그것도 좋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결국은 연희궁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은 폐가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이제 낡아서 사가 가다가 이제 뭐 더 이상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제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뭐 그런 용도가 아니면은 그냥 무덤으로 바꾸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좀 이어나갔고요. 좀 더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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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yeah.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어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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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네. 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서 이야기가 연희궁이 이제 태종이 물러나고 세종 때부터 사용을 하다가 이제 영조 때까지 내려왔다고 했는데, 물론 그때까지 뭐 계속 잘 사용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언제부터 이제 인기가 이렇게 없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희궁이 이제 그 태종이 살고 태종이 살아생전 그다음에 그 죽고 나서도 뭐 그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는 집은 이제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가족들이 충분히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살았고, 물론 본인이 죽었으니까는 연희궁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고 자연적으로 뭐 이사도 가게 되고 뭐 이런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집이 비워지게 되면은 또 그거를 이제 왕실의 그 재산, 집안 재산으로 해서 그 뭐 행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별궁이나 별장처럼 사용하는 거죠, 왕이. 그러다가 이게 연희궁이 인기가 확 없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뭐 때문이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그 후로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은 이 연희궁을 주로 그 자기가 이제 그 유흥, 그 연회장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말하면 파티 열고 뭐 유흥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연산군이 이제 쫓겨나고 나니까 실제 이제 성리학적인 사상을 가진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유흥지로 사용하던 것을 뭐 다른 왕이 가서 행궁으로 해서 행차해서 거기서 묵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가 좀 약간 뭐 껄끄러워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도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잘 안 오시는 분 그 건물에는 뭐 관리하는 관심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그 연희궁의 건물을 사용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관심이 없어지면서 건물 자체가 낡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영조 때까지 갔으면 중간에 임진왜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조선의 많은 그 유적과 건물들은 임진왜란 때 그냥 어마어마하게 불타고 파괴되고 훔쳐가고 뭐 이런 일을 겪어서 사라진 게 많은데, 운이 좋게 오히려 연희궁은 오히려 임진왜란 때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망가져 있으니까 뭐 그런 불태우거나 점령해야 될 정도의 가치가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어찌됐든 임진왜란 때도 살아남았는데, 오히려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많은 건물들 역사 이렇게 보다 보는데 조선시대에는 유독 화재도 많았고, 화재가 나면 그냥 그 건물이 그냥 전소가 돼서 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한옥이 목재 건물이고 또 뭐 구조적으로도 바람이 잘 통하고 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뭐랄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재료들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이나 민간의 건물뿐만 아니라 경복궁, 덕수궁 이런 데도 보면 화재가 나서 전소된 횟수가 많고 여러 번이에요. 그리고 그냥 경복궁만 그런 게 아니라 경복궁이니 뭐 덕수궁이니 뭐 다들 뭐 몇 차례가 나서 소실되고 그걸 다시 또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 보면 한옥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어쨌든 소방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소방에 대한 뭐 기술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불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연희궁도 결국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선조가 임진왜란이 이제 그 7년간 전쟁을 하고 끝나고 나서도 10년간 더 재위를 하거든요. 하고 이제 그 광해군이 재위를 할 때 결국은 뭐 어쨌든 연희궁에도 화재가 나서 그냥 홀라당 다 탔습니다. 안 그래도 낡아서 관리가 잘 안 됐는데 그냥 불까지 나니까 완전히 그냥 다 타서 뭐 이 정도 관심이 없으면 새로 돈 들여서 짓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폐허인 상태로 영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조까지 갔다는 거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사용도 안 하고 폐허된 지역이지만 뭐 땅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왕실의 그 재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영조 때 결국은 이 저기를 이제 묘자리로 쓰게 됩니다. 왕릉까지는 아니고 실제 여기 묘자를 쓴 거는 이제 영조의 엄마죠.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데 영빈 이씨. 아니죠. 영조의 둘째 부인이죠. 사도세자의 엄마죠. 영빈이 씨는 영조의 둘째 부인이면서 사도세자의 엄마. 뭐 이 사람의 하여튼 묘로 여기 연희궁 자리를 쓰게 됩니다. 그 후에는 뭐 여기 연희궁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렇죠. 그냥 무덤 자리가 돼버린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희궁의 그 역사는 끝이 나 버립니다. 지금 그래도 뭐 연희동 이런 식으로 지명이 남아 있는 건 연희궁으로 불렸던 기간이 벌써 뭐 100년, 200년 단위로 길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지명으로 굳은 거고, 그래서 이제 연희 전문학교도 연희동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연희동이 아니죠. 연희궁이라고 불렀고 마을은 뭐 연희리 정도 했을까요? 하여튼 연희궁에서 이름을 따서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까 그 궁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사당에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빈 이씨 영조의 두 번째 부인이면서 사도의 세자의 엄마면서 뭐 똑같이 보면 정조의 할머니죠. 그리고 이제 후궁이라서 왕비가 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무덤에 영조의 무덤에 같이 묻히지 못했고 선희궁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당을 지어줍니다. 여기도 이름을 궁을 내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당이라는 게 유교 사상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상을 모신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니까. 그래서 아마 선희궁이라는 궁도 이렇게 쓰지 않았다. 지금 선희궁은 뭐 이제 묘는 여기 있지만은 그 조선시대는 묘가 있으면은 그만큼 중요한 게 사당이거든요. 사당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신위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는 나무 펜인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딱 이제 사당에서 쓰는 그 신위를 종이에다 우리는 쓰지만 붙여놓고 뭐 설날 추석 때 그 차례 지내잖아요. 요 혼이 내려왔다는 그 이름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궁호의 이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당, 그러니까 연희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좀 더 이어서 서대문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궁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궁궐이 아까 말할 때 궁궐은 왕이 사는 데니까 궁가하고는 좀 다르지만 결국 무슨 궁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 다음에 경희궁 정도까지를 조선의 법궁 5대 법궁으로 쳐요. 지금 경희궁은 어디죠? 세종로 입구, 교보문고, 광화문 교보문고 건너편쯤에 서쪽으로 서대문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지금 이제 공원이 있고 일부를 좀 복원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고종 때까지도 굉장히 크게 궁궐로 사용하던 장소인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뜯겨나가서 없고 지금 조금씩 복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인데 그러면 이제 인경궁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뭐가 연희궁처럼 못 들어볼 수도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인조가 직접 살면서 그 정치를 했던 궁궐이거든요. 궁가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름을 이렇게 모르느냐? 왜냐면 일단 사용한 기간 자체가 몇 년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좀 그 당시에 이제 일반 왕이면 계속 사용됐을 텐데 이거를 지었던 사람이 광해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대문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제가 위치 때문에 이제 서대문구와 관련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이제 경복궁이 어찌됐든 사대문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비해서 그 인경궁은 광해군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10년이 지나서 왕이 되고 나서 뭐 선조가 있는 동안에는 뭐 경복궁 복구는 뭐 꿈도 못 꿨습니다. 왜? 그 정도의 이제 피폐 다 망가진 경제 상황에서 왕궁을 복구할 만한 뭐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그냥 폐허인 상태로 그냥 살았습니다. 경복궁에 못 들어가고 다른 데 살았죠. 그 상황에서 이제 10년 만에 광해군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치를 다시 경제를 복구하고 왕실의 권위를 복구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경복궁보다도 더 큰 궁궐을 지어서 자기의 하여튼 권위를 높여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경궁이라고 하는 그 궁궐을 새로 짓기 시작한대. 경복궁 불탄 건 안 고치고 그대로 두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 이름을 더 크게 높이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 하면 바로 지금 사직단 그 공원 사직단 있죠. 지금 사직공원이 있죠. 거기 밑에 잡았어요. 근데 규모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 그 실록에 있는 규모에 보면 경복궁의 10배다. 칸수로 보면 경복궁의 10배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서대문에는 일단 딱 붙었던 것 같아요. 돈이문이 바로 사직터널 입구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경복궁역에서부터 다 거쳐서 그 위로 통인시장까지 그 전체 면적을 다 차지하는 크기예요. 지도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정말 경복궁보다 그냥 몇 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경복궁이 이제 그 태조 이성계의 그 건국기의 시기에 여러 가지 하륜과 정도전의 그 위치를 놓고 크게 싸움이 있었죠.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북악산을 기준으로 북악산 아래에 경복궁을 짓고 중심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인경궁은 광해군이 노렸던 건 이제 경복궁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쪽 서쪽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문 서대문이 있는 쪽에 바짝 붙여서 인왕산의 남단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터를 잡고 궁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인경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대문에 뭐 살짝 바깥쪽에 이제 많은 것이 있었다는데 진짜 바로 안쪽에다가 바짝 붙여서 지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가 중심 이제 그 그냥 면적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연희동 신촌 그 연세대학교 있는 데가 중심이라고 보면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서대문 바로 앞쪽에 모든 이제 조선시대 유물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의 이제 그 동쪽 끝 부분이 인왕산을 딱 절반으로 나눠서 서쪽면은 서대문, 인왕산의 동쪽문은 종로구에 속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서대문구에서도 이제 인경궁이 바짝 붙어 있었다라고 보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규모의 그 궁궐이 이제 지금 우리가 경복궁 뭐 이런 거 할 때 별로 떠오르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린 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진짜 없는 살림에 뭐 세종대왕 때 지었다면 또 몰라도 없는 그 전쟁 직후에 이제 이렇게 큰 그 궁궐을 짓다 보니까 우선 짓는 기간도 오래 걸렸겠죠. 광해군은 이걸 다 지어서 입주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의 이제 인식에서도 멀어진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걸 지은 광해군이 결국은 이제 쫓겨난 왕, 조선시대는 두 명이 있었죠. 연산군과 이제 광해군. 이 그냥 쫓겨난 왕이잖아요. 특히 이제 광해군이 쫓겨난 거를 바로 그 뒤에 이제 광해군 이제 인조가 들어서니까 인조 반정인데, 자기가 짓던 궁궐을 제대로 짓지 마무리도 못하고 쫓겨났고, 또 하나는 이제 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왕이 쫓겨나서 결국은 왕이 아닌 게 되다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에도 광해군은 광해군일기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세종실록, 그다음에 그렇죠, 성종실록, 태종실록, 이런 실록을 해야 되는데 광해군은 왕이 아니니까 그런 이름도 못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역사라는 거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광해군을 쫓아내고 그 정권을 잡은 인조의 입장에서는 광해군이 해놓은 지적들을 어떻게든지 좀 깎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경궁이었습니다. 인경궁 규모가 경복궁보다 10배라는데 어마어마한 걸 하면 사실은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럼 그거를 다 헐어버리나? 돈 아깝게. 나라 예산이 아깝죠.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름을 바꿔서라도 사용하면 좋은데, 조선시대의 그 당시 성리학적인 이런 명분주의와 두 번째 실제로 어쨌든 광해군을 쫓아내고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거를 정궁으로 쓴다라는 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도 정권이 불안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조는 잠시 그냥 몇 년 정도 들어가서 있었고 사용을 했고, 사용하면서도 거의 1년 내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잠깐 있었다 틈만 나면 창덕궁에도 갔다, 덕수궁에도 갔다. 그 당시 이름은 이제 경덕궁이었죠. 그래서 경운궁이었죠. 갔다가 이렇게 창경궁에도 갔다,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면서 사용하고, 결국은 몇 년 사용하지 못하고 다 헐어버립니다. 다 헐어서 자기가 이제 주무대로 삼으려고 하는 창덕궁. 인조가 들어왔을 때도 창덕궁으로 다 탔거든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한번 소실이 되고, 다시 일부 좀 복구했어요. 몇 개 건물을. 두 번째 이제 인조 반정 과정에서, 인조도 반정이라는 게 결국 쿠데타 아닙니까? 그래서 광해군과 한번 붙은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냥 창덕궁 다시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조 정권은 그 후에 또 이제 그 정권이 아무래도 그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반정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거다 보니까 그 공신들 중에서는 이제 그 대우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만큼 왕권이 약했다는 건데, 그 중에 그 유명한 이괄의 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바로 났던 또 역모예요. 이 과정에서 창경궁까지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겨우 좀 정각 몇 개 수리해서 경복궁 못하고 창덕궁, 창경궁 조금씩 고쳐가지고 사용했는데 반정 중에 다 타버리고, 또 반란으로 또 이괄의 난으로 다 타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인경궁에 있는 건물들을 다 뜯어다가 이제 창덕궁과 창경궁의 그 건물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는데 어쩔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경궁은 그냥 점차 사라져 버립니다. 사용도 얼마 못했고 역사적으로도 그냥 매장되고 어떻게든지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는 상황이죠. 광해군을 이제 나쁜 점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전후에 이렇게 거대한 통목공사를 벌인다는 건 그 임금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위를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걸 짓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가서 그냥 건물 짓고 임금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다 노역으로 한 거죠. 의무 징역을 한 거죠. 해서 짓다 보니 원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피할 수 없었을 거고, 그거를 또 이용하게 된 게 이제 인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대문구에 이제 연희궁 다음으로 꼽아 본다면은 인경궁이라는 정말 조선 최대의 궁전, 최대 규모의 궁전이 있었는데도 지금은 흔적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임경궁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자, 계속 그 군가, 서대문의 군가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대문의 이제 세 번째 군가는 도정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연희궁도 그래 지명에서 그 연상하는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도정궁은 정말 어색한 이름이죠. 예. 도정궁은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궁궐은 아니고 왕족정이 살았던 집 중에 하나인데 선조의 그 아버지, 그다음에 그 선조의 아버지가 덕흥대원군이거든요. 덕흥대원군의 집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뭐 당연히 살아요. 이제 사당도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도정궁이라고 하면은 그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이 가족들이 사는 그 집,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셔진 사당도 또 도정궁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리고 본인의 그 선조의 아버지니까 진짜 그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왕족이죠. 왕족에 대한 뭐 벼슬 이름 정도로 세 가지가 다 겹쳐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서대문에서는 이제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서대문과 관련이 있는 거는 위치 때문이에요. 아까 그 인경궁도 그렇죠. 그 경복궁에 비해서는 이제 서쪽으로 치우쳐서 서대문 바로 앞에 사직단에서부터 그 그냥 그
인왕산 남단을 전체 차지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직단과 서대문 약간의 공간이 있죠. 지금은 이제 서대문이 이제 사직 터널이라고 보시면 쉬우니까 사직 터널 바로 입구에서 보면 그 사이 얼마 안 되는 공간 안에 있는 그 사이에 있던 게 바로 도정궁입니다. 그러니까 인경궁도 서대문 바로 앞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더 가까운 거죠. 아마 그 당시에 넓이로 보면 지금도 그 사직터널에서 그 경복궁 방향으로 탁 입고 나오면은 그 바로 앞에 그 돈이문이 있었다고 이제 장소로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정궁까지 사이는 그냥 뭐 얼마 거리도 되지 않거든 진짜. 그 다음에 서대문이 있는 쪽, 그 사직터널 있는 거 위쪽으로 지금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에도 아마 거의 딱 붙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 세 번째 인연이 있는 궁가로 도정궁을 이제 뽑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선조의 친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의 아버지는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세종의 아버지처럼 태종 왕을 했던 사람은 그 상왕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그 우리가 고종 때 우리가 가까운 역사 중에 이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보면은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름을 알 텐데 실제 흥선대원군은 왕이었던 적이 없죠. 그냥 고종이 왕이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왕의 아버지가 꼭 그 왕을 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선조의 아버지도 덕흥대원군, 그 왕이 아니었던 왕의 아버지를 그 대원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대원군에게는 당연히 궁호가 내려지고 왕의 아버지로서 왕족의 엄청난 혜택을 대우를 해주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가 궁호를 주고 집도 아들이 왕인데 이제 근사하게 그 넓은 곳에 새로 지어서 이제 궁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정궁이 있고요. 이 선조의 그 아버지 덕흥대원군이라고는 부르지만 본인은 뭐 왕의 아버지가 될 거면 뭐 꿈도 살아생전에 꿈도 못 꿨고 또 두 번째로는 살아서 대원군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 선조가 왕으로 그냥 덜컥 되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다시 역산으로 돌아가신 그 친부를 이제 대원군으로 이제 벼슬을 주고 그 가족들에게 이제 궁을 그 집을 지어서 내려주는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족에서 진짜 그 순수 왕족이 아니었다가 선조가 왕이 되면서 그냥 갑자기 왕족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살아서 뭐 대원군의 권세를 누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 선조라는 사람이 그 선조가 조선의 왕 중에서는 혈통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정말 그 새로운 이제 왕통을 세웠다고 할 정도로 정통 중에 정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조의 아버지는 사실은 중종의 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선조 때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특히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덕흥대원군에게 이제 도정이라고 하는 정삼품 벼슬을 내리고 이 벼슬을 그냥 세습해서 그 아래 이제 자식들도 계속 세습해서 도정이라는 벼슬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서 정삼품 그냥 태어나면 정삼품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양반들은 이제 그 양반이 돼서 무슨 이렇게 풍계에 올리려면은 과거 시험을 보고 그것도 그 1등을 하고 1등 이제 장원급제를 하고서 또 몇 년에 근무를 해서 이제 승진이 되는 건데 뭐 이런 사람들 왕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정삼품 그냥 바로 되고 시험도 안 보고 또 그 뭐 손자가 또 자동으로 또 그다 정삼품 물려받고 이런 정도로 됐는데 그 직급이 이제 정삼품에 해당하는 직급이 도정이었다고 해요. 도정이라는 게 정삼품 직급 중에 여러 가지 벼슬 중에 하나겠죠. 이 도정을 세습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이 궁도 도정, 정삼품 도정 대감 어르신이 사시는 집 해가지고 도정들이 사는 집으로 도정궁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정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 그래서 그 위치는 우리 서대문구 사람이면 많이 알죠. 독립문이 워낙 이제 중요한 서대문구 내의 이제 유적이라서
독립문에서 바로 그 사직터널만 건너면 바로 앞에 보이는 거니까 그게 있는데 다행히 여기는 흔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인경궁이나 뭐 이런 부분을 그냥 흔적도 못 찾고 연희궁도 흔적도 못 찾는 거에 비해서 도정궁은 건물이 조금 남아 있어요. 우선 하나는 현재는 이제 그 도정궁이 있던 자리가 그거보다 더 컸지만은 이제 남아 있는 건물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운경고택. 근데 운경재단에서 운영하고 이제 있는데 운경고택이라고 하는 옛날 그 도정궁이 있던 자리에 있던 그 건물이 하나 남아 있어요. 한옥 건물인데 사실 도정궁의 실제 건물은 아니에요. 이거는 후에 이제 복원한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운경이라는 게 누구냐? 도정 그 궁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현대 사람이고 실제 그 도정궁에는 그 광복 이후에까지도 그 도정궁 그 흥덕대원군의 후손들이 그냥 계속 거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복 이후에 계속 살다가 그냥 집을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가셔서 6.25 이제 광복 이후 이제 후손이 계속 살다 6.25 이후에는 뭐 매각하고 가고 그거를 이제 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서 이제 뭐 집을 짓게 된 겁니다. 운경고택인데 그랬만 해도 오래되니까. 그 당시 운경은 그 당시에 국회의장을 했던 운경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회의장까지 했고 또 집에도 하여튼 재산이 있어서 여기를 뭐 사서 이사 오고 그 한옥을 지어서 살았는데 물론 이제 그 후에 많이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현재 한옥은 2000년대에 이제 복원을 한 건물입니다. 근데 아까 도정궁에 이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 건 이 자리에는 아니지만 도정궁을 이제 팔고 그 후손들이 팔고 이제 딴 데로 이사 가고 나서 팔릴 때 땅도 팔지만은 그 한옥들은 건물도 팔거든요. 그걸 뜯어가지고 다른 데 재료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건물 여러 개가 서울시내 여러 군데 판매돼서 이제 이전이 된 거죠. 그 뜯어서 다른 데 지은 건물에 사용한 그런 게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광진구죠. 그 건대입구역 거기 앞에 있는 건국대 교내에도 건물이 하나 있어요. 경원당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도정궁에 있던 건물을 그때 이제 매각하고 나서 건물을 산 사람이 그걸 뜯어서 옮겨서 거기에 지어놨는데 지금 하필이면은 지금 건국대학교가 생긴 그 자리에 터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건물에도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도정궁까지로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서대문과 관련된 궁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왕족으로 궁가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연희동에 그 장희빈 우물터라고 하는 전설에 따라서 그 유적이 있고 실제 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희빈이라고 하면은 또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대단하죠. 왜냐하면은 후궁으로 시작을 해서 진짜 왕비까지 이런 정말 조선 역사 전체에서 이 왕비가 된 그 후궁에서 올라와서 왕비가 된 진짜 전무후무한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왕의 가족인 거죠. 부인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물론 그 장희빈은 이제 숙종 때 왕비까지 되지만 결국은 본인도 쫓겨나서 이제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비운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숙종은 그 후로 이후로는 후궁에게 뭐 왕을 아들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후궁에게 비내의 역할은 주지만은 왕비 중전은 못되게 하는 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아무도 없는 거죠. 예, 이런 이제 장희빈 우물터라고 하는 게 이제 연희동에 있는데 실제 우물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설이지 역사적으로 무슨 기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서대문구에서 고기를 좀 더 또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거리로 우물 위에 정자도 지붕도 딱 세워서 만들어 놓고 해서 좀 이제 볼 수 있는 그 관광 자원으로서 개발을 좀 해놨습니다. 위치를 알려드리면 연희로 15길에 74번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대략 보면 그 연희로가 그 위에 그 홍제역에서 홍사거리에서부터 연희 사거리까지 그 홍대 입구죠. 홍대 입구까지 세로로 쭉 내려와 있거든요. 그거의 한 중간쯤, 그 연희동이 거긴데
그 연희로를 끼고 좌우로 있는 게 연희동인데 거기에 한 세로 중간쯤 위치해서 그러면 연희초등학교가 있죠. 거기서 서쪽 백년시장 가는 길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서대문구 보훈회관 근처 있는데 거기 근처에 이제 그 주택가 안쪽에 있어요. 그냥 골목 안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연희 그 동에 그 장희빈 우물터라고 이제 안내판도 붙어 있고 뭐 이렇게 꾸며놓은 거 바로 그 골목의 위쪽에 지난번에 그 우리가 대통령의 그 집이란 얘기를 할 때 그 전두환의 집, 그다음에 노태우의 집이 다 연희동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 윤석열 아버지 집까지. 그 노태우의 집이 바로 이 우물의 바로 위쪽 골목에 있어요. 이제 거리도 그냥 뭐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이제 위치, 연희동에 여러 가지 유적 중에 이게 있고, 실제로는 뭐 그게 실제 뭐 우물이 그 장희빈이 쫓겨나고 나서 잠시 머물던 사가에 있던 우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뭐 전설만 남아 있는 거라서 재미로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